안녕하세요. 임성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이에게 우리가 음식이 너무 많은 수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 이 수많은 종류의 음식 중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음식,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정말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상쾌해질 수 있는 이런 음식은 도대체 나에게 정말 궁합이 맞는 음식, 나에게 궁합이 맞는 음식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공부해보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아주 매운 떡볶이처럼 매운맛을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매운맛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맛인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필요한 음식, 나에게 궁합이 맞는 음식을 알아보기 전에 음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량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양.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양. 하면은 기운이 안으로 이렇게 하면은 모여들고, 양 하면은 밖으로 나가고, 양은 밖으로 나가는 거다. 음은 안으로 모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말 이 발음을 통해서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자식을 체벌할 때 자식을 집안에다 가두어 둡니다. 너는 오늘 하루 출입 금지다. 12시간 출입 금지다. 우리 동양에서는 대부분 체벌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혼낼 때 당장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 이렇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동양은 태양이 떠오르는 양의 기운이라서 밖으로 내보내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서양은 음이라서 항상 모이는, 가두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과 양은, 음은 모이는 거고 양은 나가는 건데, 음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지금 배추나 상추는 음은 이렇게 모이려면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나가는 거는 좀 강해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성질이 강한 사람 옆에는 잘 모여지지 않죠. 저 사람이, 내 친구가 그래도 부드럽고 유무도 있고 부드러워야지 그 친구 주변에 잘 모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워야지 부드러운 것이 모이고, 강하면은 나가게 되고, 너무나 당연한, 생각해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죠. 음식이 이제 배추하고 상추는 좀 부드럽고, 깻잎하고 호박잎 같은 경우는 좀 뻗세고 강해 보입니다. 배추를 보면은, 배추 이렇게 속을 보면은 속이 이렇게 아주 모여 있습니다. 모이고 이렇게 계속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성질을 음이라고 하고, 상추도 역시 주름이 많이 져 있잖아요. 주름이 지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부들부들하고 주름이 지고 모여 있고, 사람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얼굴을 보면은 주름살이 하나도 없죠. 양기가, 여러분들도 주름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양기가 아직 많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음기가 많아지면은 주름살이 생기게 됩니다. 음은 모여서 주름이 되고, 상추나 배추처럼 저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양의 기운이 많으면은 밖으로 나가고, 이제 얼굴이 이렇게 주름살이 하나도 없이 아주 이렇게 나가는 기운이, 이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김치는 뭐 우리는 우리 한민족의 뭐 고유한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배추김치를 김치를 먹었던 건 아니고 아마 삼국시대 아마 조선시대 뭐 이때부터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배추는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내 친구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열이 많이 나잖아요. 양의 어떤 열기가 이렇게 밖으로 팍 뻗칠 때 배추를 먹는다면은 그 음과 양이 이렇게 탁 조화되어 가지고 그 양의 열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족은 상고 시대에는 뭐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이 인류 문화의 어떤 문명을 열었던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런 우리의 위대한 문명을 잊어먹고 침략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든 역사의 시간이 뭐 한 1000년, 2000년 동안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맞으면서 그 쌓여 있던 어떤 한이나 분노 그런 것들을 사게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배추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배추김치는 이제 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늘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양의 강한 기운을 같이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어서 이게 김치를 만들어내지만은도 원래 배추가 가지고 있는 성분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불덩어리를 삭혀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상추는 좀 더 이렇게 배추보다 강하지는 않지만은도 그래도 음의 성질이 강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양의 기운이 강하다. 아니면 오늘 특별히 내가 도저히 열받아서 아주 피곤하고 힘든 날이다 할 때는 상추를 먹는다면 상추에 밥을 싸 먹는다면은 그 피곤하고 힘든 것들이 싹 가라앉게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뭐 분노와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일을 못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기운이 막혀가지고 아니면은 기운이 채가지고 뭔가 일을 내 스스로 억눌려 있으면은 그 억눌린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다. 막힌 것을 뚫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상추나 호박잎에 내가 밥을 싸 먹는다면은 그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는 오늘 배추를 먹을 것인가, 호박잎을 먹을 것인가, 깻잎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먹어보면은 내가 오늘 뭐 열이 이제 열을 받았을 때는 성질이 확 올라왔을 때는 배추가 맛있을 것이고 내가 기운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깻잎이 더 맛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도 나의 성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마음씨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의 마음씨를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은 양이다. 내 마음은 밖으로 항상 나가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항상 친구들과 이렇게 모여서 조용하게 있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음이구나. 나는 음이기 때문에 깻잎이나 호박잎을 먹는 게 좋겠구나. 나는 너무 양의 그 성질이 너무 강하구나. 나는 항상 김치하고 떨어질 수는 없구나. 배추김치하고는 떨어질 수 없겠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음과 양에 대한 음은 모이는 거다. 양하면 나가는 거다. 이 간단한 원리를 알면은 우리 어떤 음식이 모여 있는가, 음식이 그 나가는 모습인가를 관찰해 가지고 나에게 약이 되는 것을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보들보들한 음인데 이 씨앗을 이렇게
이제 봄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은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한 기운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양의 강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와서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를 피우고 이렇게 나가는 기운이 아주 강한 양의 기운을 받아서 올라와 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주 단단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가 되면은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죠. 그러면은 가을 겨울은 음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음의 기운에서는 다시 모이게 되고 통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죠. 양은 나가는 거고 음은 모여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구나. 그래서 봄,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이렇게 하나로 수렴되고 통일이 되는구나. 뭐 음식만 마찬가지가 아니고 음식뿐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내가 봄, 여름에 시간이 있고 가을, 겨울의 시간이 있고 이게 시간이 양의 시간이 있고 음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나아가서는 이 큰 인류의 역사도 양의 시간에는 이게 나가면서 서로 싸우고 나가는 거구나. 음의 시간이 다시 오면은 다시 하나로 통일되고 더 이상 성장하는 그런 일이 없겠구나. 지금은 뭐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이 모든 문화가 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않고 뭔가 통일되고 하나로 연결되는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러한 것이 이 우리나라의 이 태극기에서 보여주는 음과 양의 원리는 음식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우리 내 인생의 역사에도 이 인류의 역사에도 다 적용할 수가 있겠구나. 음이 오면은 양이 오고 양이 오면은 음이 오고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에 이게 음이냐 양이냐 이런 성질을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성 음식이냐 알칼리성 음식이냐 이런 게 아주 건강에 중요합니다. 사람은 약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성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자연스럽게 약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도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몸이 그냥 산성과 알칼리성을 표시하는 방법은 판단하는 방법은 사람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내 몸에 넣어가지고 위장 속에 들어가면은 따뜻한 위장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하는 것은 그것을 태워가지고 열을 가해가지고 그 남은 재로 그 산도를 판별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동양과 서양의 체불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체불을 할 때는 다 열을 받는 경우죠. 부모님이 이제 열을 받아서 우리에게 체불을 가하게 되는데 열을 받았을 때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동양은 열을 받았을 때 양의 본성이 나오고 서양은 열을 받았을 때 음의 본성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성과 알칼리성 식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음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양은 단단해진다고 했는데 음은 부드러워지고 열을 가했을 때 단단해지느냐 부드러워지느냐. 근데 이게 음식을 딱 보면은 소고기는 열을 가하면은 소고기를 다 먹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또 소고기를 구우면은 좀 오래 구우면은 금방 딱딱해집니다. 단단해져 버리죠. 그래서 소고기는 잠깐 살짝 익혀서 먹어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닭은 이제 그 치킨을 그 기름 온도가 높은 그 기름덩이에 이렇게 닭을 넣어도
닭이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견과류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과나 배도 익었을 때 다 단단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이 열을 가하거나 익었을 때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양의 기운이 많은 음식입니다. 양의 기운이 아까 여기에 소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많았는데 소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내가 좀 조용하고 음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소고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소고기를 먹어야지 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음기가 많은 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를 혹시 수육을 끓여 보신 때 옆에서 지켜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돼지고기 수육을 이렇게 한참 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잠깐 시간을 놓치면은 돼지고기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물 속에서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지만 돼지는 음이기 때문에 익힐수록 부드러워지고 아주 심하면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을 때는 돼지고기는 이제 구울수록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소고기는 아까 구울수록 단단해진다고 했는데 잠깐 살짝 구워서 먹고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지 훨씬 맛이 부드럽고 식감이 더 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익을수록 부드러워지고 뭐 생선도 마찬가지고 뭐 바나나, 복숭아, 감도 마찬가지죠. 감도 여러분 꽃감 다 좋아하시죠? 감을 이렇게 익으면은 꽃감이 되어가지고 뭐 홍시도 되고 꽃감도 되고 이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단단했던 것이 이런 것은 익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은 바로 음기가 많은 음식이다. 나는 양이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양의 기운이 분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노한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는 이런 음의 음식을 가지고서 내 몸을 다스리는 약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누는 법의 핵심은 조화인데 화합하는 건데 잘 먹는 방법은 내하고 궁합이 맞는 거, 화합이 되는 궁합이 맞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식약도건이라고 먹을 식자, 양약자, 같을 동자, 근원은 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거하고 약은 같은 거다. 결국은 먹는 것이 우리가 약방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주는 것만이 약이 아니고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은 다 약이 되는 거고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풀초자에다가 절구울 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풀이구나.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을 먹으려면은 약이 많이 쓰고 한데 나에게 맞는 음식, 나하고 궁합이 맞는 음식은 내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그것이 나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음식 어떤 음식이 약이 될 것인가, 나에게 약이 되는 음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화합이 되고 나에게 조화되는 것이 다른 사람도 다 조화되고 화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고 저도 이제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위장병이 나가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불러오고 소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고음국을 끓여가지고 딱 먹고 나니까 금방 이게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 그 친구는 지금 20년 동안 매일 돼지고기를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체하면은 돼지고기를 먹고 감기 들면 돼지고기 먹고 자기는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체한계 내려가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너무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먹는 음식이 다 자기에게 조화가 되면은 다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나의 병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한번 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몸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미국 그 하버드 의과대학의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 습만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위에서 신경감인 분자를 생산한다. 또 신나는 기분이 들 때는 강력한 항암 기능을 하는 면역 분비물을 몸의 모든 부위에서 생산한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뭐 머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신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불안하면은 나의 모든 세포가 불안하고 내가 신이 나면은 나의 온 몸이 다 신이 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 자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의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어떤 생각을 콜똘하게 해가지고 오늘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콜똘하게 했는데 머리는 안 아프고 배가 아프죠. 뭐 생각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뭐 시험 본다고 아주 집중을 했는데 배가 아픈 경우는 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경세포가 똑같이 위장에도 그런 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아가서는 모든 세포들에게 사실 그런 세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위장이 그래서 의사들도 위장이 제2의 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한의학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면은 비위가 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내 몸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신이 나는지를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신이 나는지 내가 소고기를 먹었을 때 신이 나는지를 자기 스스로 항상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실천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몸의 좋은 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맛은 우리가 식초 같은 이 신맛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움츠러들죠. 신맛을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로 수렴되고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수렴되고 모여드니까 동작이 사람이 아주 진짜 정말 급한 사람은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른 사람들이 있죠. 친구들 중에 다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많은데 생각은 했는데 벌써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 동작을 늦추어질 필요가 있죠. 그 사람들은 신맛을 먹으면은 자기의 그 성품을 훨씬 더 온화하고 안정되고 좋아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신맛을 항상 먹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신맛을 좋아합니다. 쓴맛은 쓴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니까 뭐 웅담처럼 그 쓸개처럼 그 곰쓸개처럼 이렇게 정말 쓴 것을 먹으면은 사람 몸이 그냥 딱 굳어질 이렇게 수렴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딱 굳어지게 됩니다. 너무 쓴 것을 먹으면 굳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열이 이렇게 심장이 불안하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상태일 때는 쓴 것을 먹으면은 심장을 이렇게 딱 굳게 하는 그런 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심장이 확 뛰고 할 때는 쓴맛이 먹어야지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맛은 이완시켜서 단맛은 이제 단 걸 먹으면 이렇게 좀 사람이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아까 단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 걸 먹어야지 사람이 좀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게 생각이 복잡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뭐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야, 내가 앞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머리가 너무 복잡하게 돌아갈 때는 단 것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뭐 초콜릿을 먹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복잡한 생각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게 되는 거죠. 초콜릿을 먹어야 될 경우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할 때, 그럴 때 약이 되는 것입니다. 매운맛은 매우는 그 고추나 마늘처럼 매운맛을 먹으면은 사람이 불이 나는 거잖아요. 속에서 불이 나죠. 기운이 이렇게 확 흩어져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맺혀 있을 때, 기가 맺혀 있을 때, 이럴 때는 매운 것을 먹으면은 그 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유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운동을 열심히 할 시간은 없고 학원도 다니고 이리저리 공부하느라고 막 즐거움이 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즐겁지 못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뭔가 이 기운이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죠. 그 막히게 되는 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매운맛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짠맛은 좀 더 우리가 아까 배추를 이야기했는데 배추를 이제 소금물에다가 절이면은 딱딱한 배추가 연하게 되죠. 소금물에 넣으면 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하게 하여서 굳는 것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관찰하고 자기의 성격을 관찰하고 자기의 지금 식습관을 관찰해 보면은 나에게 좋은 맛은 뭐 어떤 맛이다 하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음식, 내 몸에 좋은 맛은 이게 자기 몸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잘 관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게 자기 몸을 관찰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자기 몸을 보고 그런 주의력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집중력과 주의력이 있어야지 자기 몸을 관찰하고 어떤 맛이 나에게 좋은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집중력과 주의력이 좋아지려면은 아까 수행의 효과를 이야기했죠. 수행을 해야지 내게 필요한 음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식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 음식은 나에게 독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면은 항상 수행을 해야지 그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꼭 이 음식을 한번 맛을 보고 이건 나에게 맞는 음식이구나 이런 걸 알아차린다면은 정말 건강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원리는 아까 잠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잠의 원리하고 수행의 원리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야지 수행의 효과가 곧 잠의 효과고 잠의 효과가 곧 수행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은 잠을 안 자도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수승화강이 되어 가지고 나의 내 속에 있는 혈관들이 내적 수액을 통해서 청소가 되기 때문에 피로가 생기지 않고 조부는 일이 없어지고 사람이 항상 내가 잠이 좀 부족해도 자불지 않고 졸지 않고 계속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수행을 해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미국이나 이런 세계 굴지의 대기업에서 전부 다 수행을 권하고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수행을 꼭 해야지 내 몸에 맞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효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의 효과처럼 집중력과 주의력, 의사결정력, 창의력, 사회성이 향상되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잠자는 것보다 사실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물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정신이 맑을 때 이 음식이 나에게 맞는 음식인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도 정말로 이제 나에게 맞는 음식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잘 누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담에 배알이 꼬인다고 내가 아주 언짢은 이야기를 들었거나 정말 꼴 보기 싫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배알이 꼬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어쨌든 편치 못해 가지고 그것이 장부에 영향을 미쳐서 장부가 이렇게 막 꼬이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배알은 뱃속에 있는 알맹이를 말하는 건데 뱃속에 있는 알맹이는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오장육부 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쨌든 장부, 아까 나의 모든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내 세포 속에 다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내 장부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생각들이 장부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부하고 우리의 마음하고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대변은 오장과 육부, 그 배알, 오장과 육부의 작용으로 음식물이 소화되고 남은 것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오장과 육부가 이게 조화가 또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장과 육부에 대해서 이게 내가 대변을 눈다라고 하는 것은 오장과 육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조금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저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 알죠? 이제 저장하는 거. 간장, 심장, 췌장, 폐장, 신장이 있는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저장이 떨어지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장은 없으면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오장은 꼭 필요한 거죠. 그 에너지가 나의 정신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그 핵심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오장이고, 육부라고 하는 것은 쓸개하고 위장하고 소장, 대장, 방광, 삼초를 말하는데, 육부는 음식물이 돌았다가 그대로 위장으로 돌았다가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나가고 그대로 돌았다가 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고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류센터처럼 이 물류가 물건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장은 내 생명의 에너지가 저장된 곳이구나. 그 다음에 육부는 다시 그것이 어떤 그 에너지는 오장에 저장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배출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장과 육부가 또 이렇게 음과 양처럼 이렇게 서로 조화가 잘 돼야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딱 붙어 있는 장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하고 쓸개하고 췌장하고 위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서로 관계되는 것들이 좀 떨어져 있지만은도 이 오장육부의 음양 관계에서 딱 붙어 있는 장부가 간하고 쓸개, 췌장과 위장입니다. 그래서 간담상조라고 들어보셨는데, 조자는 빛을 조자입니다. 나의 간을, 나의 쓸개를 보여준다. 너에게 나의 간을 보여준다. 간 쓸개를 다 보여줄게.
내 생각이 뭔지 다 보여줄게. 우리가 사이좋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담상조라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계획, 앞으로 일을 너에게 다 알려줄게. 알려주는 사람, 그렇게 잘 사귀는 사람들이 간담상조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애간장이 녹는다, 뭐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애는 썰개를 말하는 거고 간장은 간을 말하는 겁니다. 애간장이 탄다 나는. 그 간과 썰개가 서로 이렇게 어쨌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붙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과 위장도, 췌장은 이제 여기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위가 좋다. 나는 정말 비위가 좋은 사람이야. 나는 비위가 약한 사람이야. 내 비위에 지금 너무 거슬려. 뭐 콩나물이 저렇게 맛있는 거라 하지만도 내 비위에는 너무 거슬린다. 그런 것처럼 비위다라고 하는 것은 비위에 거슬린다고는 내 마음에 안 맞는다는 뜻인데, 그거는 바로 췌장과 위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췌장과 위장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은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분비해 가지고 소화를 시켜 가지고 십이지장 뭐 소장으로 보내서 전부 다 그 음식물들이 간으로 다시 에너지가 다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간은 이제 여기 나무에 이제 뿌리가 위장에 다 있는 것처럼 이 위장에 뿌리를 두고 위장 속에서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소화를 시켜 가지고 그 에너지가 간으로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과 썰개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췌장과 위장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게 간 썰개와 췌장과 위장 자체가 상호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목극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무는 토를 제어한다고 하는 것인데, 나무가 흙이 있어야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 형태를 유지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나무가 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소화된 것을 간이 나무처럼 나무가 되어 가지고 그 땅 속에 있었던 그 영양분을 다 가지고 오는 것처럼 이 췌장이나 위장은 흙토가 되고, 그 흙토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영양을 전부 다 간으로 가져와서 이 간에서 그것을 에너지를 피로서 저장해 가지고 우리 몸에 다 순환을 시켜-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이 토를 제어하는 목극토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간하고 썰개하고 비장하고 위장이 이런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물을 배출하는 것은, 대변을 보는 것은 썰개를 통해 가지고 썰개즙에서 이제 썰개즙이 분비가 일단 잘 돼야 됩니다. 썰개즙에는 빌루르빈이라고 하는 노란색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썰개즙이 분비가 잘 되어야지 노란색 변을 보게 됩니다. 이 변 자체가 원래 황갈색의 변이니까 노란색 변인데, 그 정상적인 변을 봐야 되는데 뭔가 어떤 이유로 담즙에 문제가 생기면은 노란색 변이 못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젊은이들은 별로 드물지만은 또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썰개즙이 분비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어야지 이제 목의 기능과 토의 기능이 잘 되어야지 황금색의 대변을 보고, 또 그 황금색의 대변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만족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노랗고 아주
단단하고 변비는 안 되고 노랗고 이렇게 굵은 변을 봐야지 사람이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썰개즙이 분비가 잘 되려면은 나에게 좋아되는 음식을 먹고 좋아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어야지 썰개즙이 분비가 잘 되고,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야지 썰개즙이 분비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외에도 아까 배알이 꼬인다처럼 이 오장육부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이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경우도 많지만은도 그런 소심한 경우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대의 경우를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대한 사람이 되자, 담대한 생각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대할 때 담자가 썰개 담자입니다. 썰개의 역할이 커지는 거, 썰개즙의 분비가 잘 되는 거, 담대한 생각을 하면은 썰개즙의 분비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썰개즙이 분비가 잘 되려면은 담대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소화가 잘 되려면은 물론 비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위가 원래 약한 사람들도 있죠. 여기도 비위가 약한 사람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비위를 좋게 하려면은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흙이 이 땅속에 땅에 있는 흙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하물며 플라스틱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분해해 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면 분해해서 다시 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위장도 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위장이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아주 그 한 생각에 계속 끄달리게 되면은 위장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소화가 잘 되고 썰개즙의 분비가 잘 되려면은 포용력이 있고 담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담대한 생각을 하고 포용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커지고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이 깊어져야지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가 있고 담대하게 생각을 해서 썰개즙의 분비가 잘 될 수 있고 소화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울 줄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도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태울 줄을 읽으면은 제일 처음 좋아지는 게 위장이 좋아지고, 위장이 좋아지면은 간도 좋아지고 썰개도 좋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울 줄을 읽어서 마음이 깊어져서 이런 깊어지면은 변을 더 잘 누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등 건강 비결, 건강 비결 이 핵심은 좋아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누는 것인데, 잘 자고 잘 자는 것도 전기가 튼튼해야 되고, 전기가 튼튼하려면은 태울주 수행을 해야 되고, 잘 먹는 것은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건데, 나에게 맞는 음식이 도대체 뭐냐? 음이 맞냐 양이 맞냐? 나의 성격이 음이냐 양이냐? 나의 지금 처한 상황이 음이냐 양이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음양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해도 내 몸을 잘 관찰하면은 내 몸은 바로 이게 맞는 음식이다, 맞지 않는 음식이다를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에게 맞는 음식만 먹습니다. 자기가 아프면은, 동물들도 아픈 경우가 있죠. 아프면은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서 먹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내가 동물들처럼 내가 어떤 경우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나에게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능력은 이 음식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하는 능력이 엄청난 속도로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은 더 잘 알 수가 있고 이 주의력이 생겨나서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잘 누는 거 대변을 잘 누려면은 좀 더 담대하고 포용력 있는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데 담대하고 포용력 있는 사고를 하려면은 태월주를 읽어서 우리가 마음이 깊어지면은 훨씬 더 내 오장육부에 조화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들 1등 건강 비결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비결,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핵심은 바로 천지조화 태월주에 있다는 것. 이 태월주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태월주를 읽음으로써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태월주를 같이 읽으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훔치 들천상원군 움니지야 도래 움니 암니 사파 훔치